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AI 에이전트, 이게 우리 일하는 방식을 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현장 근로자들이 뭘 기대하는지, 근데 또 지금 AI 기술이 진짜 뭘 할 수 있는지, 그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더라고요.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워크뱅크라는 데이터를 썼는데, 미국 근로자 한 1,500명하고 AI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대요. 꽤 흥미롭죠? 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근로자들이 AI에 대해 뭘 원하는지, 그리고 AI 기술이 진짜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진짜 놀라운 것부터 좀 시작해 보죠. 근로자 10명 중에 거의 한 4명, 5명, 46.1% 정도가 특정 업무는 AI가 자동화해도 괜찮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꽤 높네요. 네, 그렇죠. 제일 큰 이유는 역시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시간 확보. 이게 거의 70%, 69.4% 가까이 됐어요. 뭐랄까 좀 반복적이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건 AI한테 맡기고 싶다는 거죠. 그건 저도 공감이 가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맨날 쌓이는 단순 업무만이라도 누가 좀 대신해줬으면 하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걸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모든 업무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상은 했지만 예술이나 디자인, 미디어처럼 좀 창의성, 아니면 사람 손길이 중요하다, 이런 분야는 자동화 선호도가 확 낮아요. 한 17.1% 정도. 독일은 확실히 좀 다르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일자리 잃을까 봐 걱정하는 거 23%, 아니면 AI 시스템 자체를 못 믿겠다, 정확성이나 신뢰도 부족 45%, 이런 걱정도 여전히 크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근로자들이 자동화를 제일 원한다고 꼽은 상위 10개 직업군 있잖아요. 네네. 그 관련 업무들이 실제 상용 AI 챗봇, 예를 들면 클로드.ai 같은 거, 거기서 사용되는 양을 보니까 고작 1.2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26%요? 엄청 적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거랑 실제로 기술을 쓰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원하는 거랑 실제 사용의 차이라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연구진이 이런 선호도랑 실제 기술 역량을 비교해서 업무를 좀 나눴다고요? 네 가지로? 네, 맞아요. 그 근로자 선호도하고 또 전문가들이 평가한 AI 기술 역량, 이 두 가지 축을 딱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분류했어요. 둘 다 높은 자동화 청신호 영역, 그리고 기술은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자동화 적신호 영역, 또 사람들은 원하는데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한 R&D 기회 영역, 마지막으로 둘 다 낮은 우선순위 영역, 이렇게 네 가지로요. 청신호, 적신호, R&D 기회, 낮은 우선순위. 그래서요, 실제 기술 개발이나 투자는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쏠리고 있나요?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가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나옵니다. 현재 AI 스타트업 투자 있잖아요. 그 YC 기업들 분석해 보니까 무려 41%가 근로자들이 자동화를 좀 꺼리거나 적신호, 아니면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좀 그렇다고 보는 낮은 우선순위 영역에 확 몰려 있다는 거예요. 41%나요? 사람들이 별로 안 원하거나 아직 기술이 안 되는 곳에요? 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비즈니스 분석 관련 도구들, 이런 쪽에 투자가 엄청 집중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근로자들도 원하고 기술적으로도 좀 괜찮아 보이는 청신호 영역이나 당장은 좀 어렵지만 잠재력이 커 보이는 R&D 기회 영역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고 있는 거죠. 이야, 이건 진짜 명백한 기회의 불일치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투자의 방향하고 현장의 요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건 진짜 중요한 지적이네요. 근데 이 연구와 단순히 자동화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넘어서는 관점도 제시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되게 중요한 기여점인데요. 인간 주도성 척도라고, 영어로는 HAS, 휴먼 에이전시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AI가 업무를 거의 다 하는 H1 단계부터 시작해서 인간 역할이 꼭 필요한 H5 단계까지 인간이랑 AI가 어떻게 협업하는지 그 수준을 5단계로 나눈 거예요. 단순히 대체가 아니라 협업 수준으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일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훨씬 현실적인 접근 같은데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어떤 수준의 협업을 제일 좋아하던가요? 조사 대상 업무의 한 45.2% 정도, 거기서는 근로자들이 H3 단계를 제일 선호했어요. H3요? 그게 어떤 수준이죠?
인간과 AI의 동등한 파트너십 단계예요. 그러니까 AI한테 완전히 다 맡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중간 균형점을 원하는 거죠. 균형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전체 업무의 한 47.5% 정도에서는 근로자들이 AI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평가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간 개입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HTS 단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 거죠. 잠깐만요. 기술적으로는 AI가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보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이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문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어떤 특정 업무는 AI가 거의 다 할 수 있다. H1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작 실제 프로그래머들은 뭐 디버깅을 하거나 좀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사람이 더 판단하고 개입해야 한다. H3 이상은 돼야 한다. 이렇게 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인식 차이가 앞으로 기업들이 AI 도입할 때 좀 예상치 못한 저항이나 비효율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 만능주의적인 접근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 같기도 하고요. 와, 기술 도입할 때 이런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런 변화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역량,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막 고임금이랑 바로 연결되는 능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복잡한 데이터 분석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최신 지식 업데이트 같은 정보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은 AI 에이전트가 점점 더 잘하게 되면서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해질까요? A가 하기 어려운 거요.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형성, 팀이나 조직 관리, 또 복잡한 의사결정, 그리고 품질이나 가치 판단 같은 거요. 이런 대인관계 기술이나 좀 고차원적인 조직 역량을 딱 지목해요. 아, 사람 사이의 관계나 판단력 같은 거요? 네. 이런 능력들이 아까 말씀드린 AAS 척도에서 보면 되게 높은 수준의 인간 주도성을 요구하는 영역이랑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지금 임금 체계에서는 어쩌면 제대로 평가 못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인간적인 능력들,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AI 시대에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와, 뭔가 역설적이면서도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는 앞으로 어떤 기술, 또 어떤 역량이 더 중요해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AI랑 같이 일하게 될 미래가 진짜 단순하지 않네요. 그냥 기술 발전만 볼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도 잘 듣고 기술 개발 방향을 좀 신중하게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연구는 주로 기존에 있던 업무들을 분석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AI랑 아주 독특하게 협업하는 능력,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생겨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직업이나 역할은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와, 새로운 종류의 일.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